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7시에 성별을 바꾸는 킹스맨 김영민입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우신데 킹스맨이라고 하니까. 근데 보니까 저랑 동갑이시라고요. 띠 동갑.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네. 띠동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얼굴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들어와서 실망하시면 어떡하죠? 어떡해. 아니에요.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목소리도 이쁘고 얼굴도 예쁘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총선 D-Day 7일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수장들의 행보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먼저 살펴보면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충청권 표심 공략에 다시 한번 나섭니다. 오전에 충북 충주 제천에서 이종배 후보와 엄태영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하고요. 그 이후로는 강원도로 이동해서 원주와 춘천에서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돕습니다. 그 외에 경기 북부 포천, 동두천, 파주, 고양까지 이동하면서 집중 유세를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은 PK 지역을 찾습니다. 오전에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 뒤에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서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요. 그 이후에 부산으로 가서 사상 유권자들 그리고 부산 진을과 서면 등지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와, 여야 수장들이요.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를 갔다고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하루 만에 가능한 일정일까요? 그러니까요. 전국 투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요. 국회에 세종 이전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충청 지역 유세에서 이 이야기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충청권 지원 유세에서 우리의 정치 개혁의 완성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충청,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를 선택해 주셔야 대전, 충청, 세종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누가 욕설을 했다. 이런 얘기 영상도 돌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유세를 이어가던 중에 발생한 일인데 서구 갑의 조수연, 서구 을의 양홍규 후보 지원 유세를 하다가 이 시민들 중에 누군가가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한 위원장을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관이 상황을 좀 제지하려고 했는데 네. 한 위원장이 거기 안 막아도 돼요. 그냥 소리 지르라고 하세요. 라면서 그대로 두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대로 돌아. 네, 맞습니다. 욕을 듣겠다. 시민들의 안전에 불편함이 없다면 그대로 둬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자 계속해서 경찰을 향해서 막지 말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는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해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했다. 본인이나 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재판에 출석을 했죠. 네. 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해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억울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이 대표가 4월 10일 총선 전날인 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일정인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이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네. 재판부는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또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이른바 이화여대생 성상납 발언, 과거의 한 발언인데요. 이게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후보 개인 입장 어떻습니까? 네, 결국 김준혁 후보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인데 어젯밤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과거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했군요. 네,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이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죠. 네. 김 후보는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대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논란이 됐던 발언인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군 위안부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함께 사과했습니다. 아, 그것도 사과를 했어요? 네. 당 선대위에서 어제 김 후보에게 과거 유튜브 방송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아, 당에서 또 권고까지 했군요. 그렇다면 이걸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었습니까? 어제 대전 중구 지원 유세에서 네. 관련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였는데 민주당의 이대를 졸업한 경력을 내세워서 정치해온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자기 당 남자 후보가 막상 이대가 성상납하는 학교로 폄훼당하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예. 구체적으로 이대 출신 민주당 후보들의 이름을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영교 후보, 이대 총학생회장이라는 운동권 경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인재근, 최민희, 안기령 후보들도 있는데 다 뭐 하는 거냐, 괜찮다는 거냐, 인정하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아, 또 이화여대 출신을 콕 찍어서 네. 공격을 했네요. 어제는 그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TV 토론회도 방영이 됐습니다. 핫하게 불붙었던 것 같은데요. 좀 요약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명룡대전으로라고도 명룡대전. 언론에서 붙이고 있는 이 두 후보 간의 격돌인데요. 예. 어젯밤에 첫 TV 토론회가 공개됐습니다.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해서 지난 2년간 뭐 했느냐 이렇게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먼저 이 지역구의 현역이죠. 이재명 후보, 원희룡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 국비 지원 공약 관련해서 이 재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재원이 사탕발림이다라면서 이런 사탕발림 옳지 않다라고 꼬집었는데 그래요? 반면에 또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계양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지구, 아파트 이름 혹은 그들의 요구사항 뭔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땠습니까? 여기에 이 후보가 아파트 이름 네. 구체적으로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답하면서 원 후보를 향해서는 외워오셨나 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사실은 원희룡 후보 측에 따르면요. 이 당초 토론회가 공개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TV 토론회의 내용 보도를 두고 두 후보 간의 이견이 있었는데요. 예. 이 토론회가 어제 밤에 방송되긴 했지만 그 전날인 1일에 비공개 녹화로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원 후보 측이 당초 토론회가 공개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토론회 시작 1시간 전에 비공개로 바뀌었고 우리가 흔히 엠바고로 부르는 보도 유예 방침도 결정이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요청이 있었던 거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아, 주장이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은 좀 생각이 다른데 네. 이재명 캠프가 금일 토론 방송 취소하고 비공개로 전환해달라고 주장한 사실 전혀 없다라고 맞받았고요. 예. 이 법정 방송 토론은 선관위가 정한 일시에 맞춰서 전파를 타는 거고 그 전까지 엠바고를 요청하는 건 상식이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어제 그 방송을 보니까 정말 여기가 격전지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도 좀 기대해 보고요. 제3지대 정당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제3지대 정당들 전국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거대 양당 사이에서 약 군소 정당이라고 불리죠. 네. 제3지대 정당들도 표심을 잡기 위한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뭐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유세를 이어가면서 좀 차별화된 공약들도 발표하고 있는데 새로운 미래가 어제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정책 협약식 열기도 했고요. 그래요. 개혁신당도 민생, 정치, 미래과학기술 이렇게 3대 분야 개혁을 테마로 10대 과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민생을 위한 사법개혁이 실종됐다라면서 전관예우 퇴출이나 공수처 정상화 같은 내용이 포함된 5대 과제 예. 발표했고 조국혁신당은 주요 지지층이 지금 4050 세대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고 네.
이 외에도 지금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들로만 꾸려져 있는데 네. 이 비례대표 후보들은 유세차, 마이크 이용이 금지돼 있는데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네요. 비례대표 후보들도 마이크 잡고 유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또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어제는 또 재외선거 투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재외선거 투표율 62.8% 기록했는데 이게 역대 총선 최고치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밝히기로는 지금 재외 유권자 14만여 명 가운데 9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고 비교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지난 21대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23.8%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좀 저조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근데 굉장히 높은 이 투표를 하는 걸 보니까 외국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도 관심이 많으시군요. 아유, 그럼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또 다른 소식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물가가 높은 겁니까? 그 소식을 좀 살펴보면 네. 통계청이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했는데 네. 113.94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 오른 수치입니다. 높긴 높군요. 네, 올해 1월에 2%대로 잠깐 내려갔다가 네. 이게 지난달부터 다시 3%대로 올라선 건데요. 예. 특히 사과, 배 가격 지금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또 통계 작성 이후에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그래서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이 이 배경을 분석을 했는데 네. 석유류 가격 올라간 것이 전체적으로 물가를 좀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고 예. 앞으로 석유류 관련해서 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날씨까지가 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어쨌거나 이 정부가 좀 물가를 안정시켜야 될 텐데요. 뭐 입장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네. 관련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되고 국민이 이걸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그 지원 대상까지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예. 정부는 지금 물가가 3월에 정점을 찍고 나서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두 발언이 TV로 생중계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물가도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이요. 비상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의료계 상황 날이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대병원 왜 비상 경제 체제로 전환을 한 거죠? 네, 서울대병원 원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도 굉장히 다 늘리면서 그래요? 네,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수준으로 앞서서 늘리면서 네. 굉장히 이제 경영을 효율화하려고 했었으나 결국은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이 된 겁니다. 네. 이른바 빅5 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에 앞서서도 서울 아산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한 상태인데요. 그렇군요. 네, 그 외에 뭐 지역의 대학병원도 네. 병동을 통폐합하고 비상경영을 선언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다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네, 이 의료 병원에서- 공백이 커지면서 병원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의대 교수들이 낸 첫 번째 집행정지 사건이 법원에서 각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네, 전국의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각하.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이 이번 사안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없는 주체라고 본 겁니다.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 네. 그렇다면 이해 당사자인 의대생들 혹은 뭐 전문의, 전공의 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의대생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국 의과대학 의대생들 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를 요구하면서 소송에 나섰습니다. 네. 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이 13,057명인데요. 예. 정부가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공공복리에 저해가 되고 정당성도 부족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대생들까지 소송에 가세하면서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소송이 총 6건입니다.
6건이나 되는군요. 공공복리저해. 의사가 늘어나면 공공복리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인턴들의 올해 상반기 수련 등록이 어제 마감이 됐는데요. 인턴들은 병원으로 복귀를 하나요? 인턴들이 이 마감 날인 어제까지도 대부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인턴들이 복귀를 안 했군요. 네, 보건복지부가 올해 인턴 과정을 시작하려던 인원 중에 약 10% 네. 정도만이 임용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반기 수련이 불가능한데 네. 또 내년 레지던트 배출에까지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좀 나서서 이제는 그 대화를 촉구하고 뭔가 해결책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네. 전공의들을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 듣고 싶어 한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디 뭐 대전에도 뭐 충남 병원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공의들을 향해서 그래도 대화를 촉구하고 있군요.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들에게 대통령과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기에 앞서서 그래요? 의대 교수 협의회에서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조윤정 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를 향해서는 대통령이 박 대표를 초대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보라 이렇게 말했고 또 대통령을 향해서는 네. 젊은이들에게 먼저 팔과 어깨를 내밀고 네. 현장을 떠난 전공의 중 대표 한 명이라도 만나서 딱 5분만 안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원래 이게 남녀가 싸울 때요. 좀 전화 좀 받아봐 하잖아요. 네, 그때 야 전화 받으라고 이러면 안 받지 않습니까? 경험담이신가요? 근데 전화를 받으려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따뜻하게 가야죠. 따뜻하게 가야죠. 마지막 소식인데요. 오늘 4월 3일입니다. 제주에서 제76주년 4.3 추념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엄수됩니다. 생존 희생자, 유족 등 2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행사가 시작되는 10시부터 1분 동안 제주도 전역에서는 묵념 사이렌이 울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킹스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